안녕하세요. 심층 면담 사례, 지역 단위 운영 사례 발표를 맡은 1위 계문초등학교 권우경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학교가 원하는 연수를 위한 심층 면담, 아이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심층 면담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수 운영 계획서를 초안을 작성합니다. 연수 운영 계획서 초안은 코디네이터 3인이 각자 작성하게 됩니다. 이 뒤에 심층 면담을 사전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뒤 운영 계획서 작성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심층 면담에 가게 됩니다. 아이 초등학교의 자가 진단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 초등학교 경우에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그래프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교내 교사들의 디지털 능력 차이 문항과 AI 윤리 부분에서는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자가 진단을 여러 개 분석해 본 결과 AI 윤리 부분의 경우 질문이 어려워서인지 아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대체로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이 초등학교에 방문하기 전 학교 상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수는 55명이었고 교원 수는 12명이었습니다. 시에서 농어촌에 해당하는 면 지역 학교입니다. 특징으로는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중이며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를 들은 교사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연수 계획서 초안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3인이 각각 자가 진단 분석을 합니다. 연수 계획서 양식에 맞게 초안을 작성합니다. 자가 진단 분석 결과를 분석하여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사전 면담 회의 전 서로가 작성한 연수 계획서를 공유하여 읽어봅니다. 질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지는 사전 면담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지를 만들 때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사업단의 경우 코디네이터 3인과 운영 지원 담당자가 결정되면 사업단에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연수 계획서 초안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였습니다. 사업단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운영 담당 지원자가 일정을 조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션을 활용하여서 전체 사업단이 돌아가는 스케줄 상황을 공유하고 중요한 자료나 좋은 예의 경우에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심층 면담 사전 회의에는 공유한 연수 계획서를 바탕으로 의견을 공유합니다. 운영 지원 담당자를 통해 사업단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노션, 한컴독스, 구글 웍스 등 앞으로의 컨설팅을 위한 협업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자료 등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 협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터마다 선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단에서 일괄 통일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도 노션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한컴독스를 쓰는 경우도 있고 구글 웍스를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서 말하는 지원 가능한 범위란 간식이나 선물, 식대 같은 운영 지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학교급 규모에 따른 연수 분반 가능 여부, 보조 강사 투입 여부, 기술 지원 투입 여부 등을 말합니다. 또한 교사 강사 외에 섭외 가능한 전문가 강사 범위 역시 사전 회의에서 지원 가능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만 사전 면담에 가서 안내가 가능하게 됩니다. 연수 운영 계획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사전 회의를 바탕으로 코디네이터 1인이 대표로 연수 운영 계획서와 질문지를 작성하여 공유합니다. 저희 이번 아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노션을 활용하였습니다. 담당자와 코디네이터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에는 아이 초등학교에 관해서 저희가 수집한 자료들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자가진단 분석 결과도 넣어놨습니다. 연수 운영 계획서 계속 수정은 연수 운영 계획서 한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연수 운영 계획서 사전 제출은 코디네이터 3인이 각자 제출한 연수 계획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뒤 연수 스케줄에 노션에 있는 스케줄표 기능을 활용해서 이 노션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강사들에게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심층 면담 가기 전입니다. 심층 면담 가기 전에 학교 역량 진단 및 해석, 연수 운영 계획서 및 질문지 숙지,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가능하다면 대상 학교의 분위기를 살펴야 합니다. 데이터는 정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데이터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코디 분들께서 자가 진단 문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항이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설문 시간이 꽤 깁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가 받는 데이터는 오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AI 윤리와 관련된 항목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보여주지 못하는 학교의 사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창의재단에서 코디네이터의 권역 제한을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각자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컨설팅 대상 학교의 분위기를 살피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와는 너무 다른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심층 면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전화를 통해서 아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학교의 분위기, 그리고 정말로 연수에 의지가 있어서 신청하셨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몇 명에 의해서 신청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아시는 선생님이 없는 학교일 경우에는 건너서라도 대충 어느 정도의 분위기를 살피고 가셔야 그 심층 면담 자리에 가서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심층 면담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겸손한 태도와 예의 바른 태도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예의를 잘 지키시겠지만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 등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고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갔던 학교 교장실에는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인쇄해서 붙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쪽 분야로 꽤나 조예가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또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개념 기반 학습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고 도내에서도 IB 관련해서 연구학교를 운영하셨다가 오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꽤 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디로 학교에 방문할 때는 내가 뭔가를 잘 알아서 지금 컨설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봤다, 이거는 것들을 먼저 해보아서 선생님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다 정도의 마인드로 항상 선생님들과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층 면담의 어려운 점은 지금 보이시는 일러스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가시면 학교의 태도가 딱 이럴 겁니다. 너 왜 왔니? 딱 이런 태도를 보이실 겁니다. 어디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도 고연차 선생님들의 경우 기본적인 예의나 친절함은 보이지만 특히 저연차 선생님들이 굉장히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실 때가 많습니다. 이거 왜 해야 돼요? 이거 교육청에서도 하는데요? 이거 지원청에서도 하는데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을 보이실 때가 많습니다. 이거 어차피 프로토타입 한번 해보는 거 아닌가요? 이런 반응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차분하고 공감적인 태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코디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학교 일이 얼마나 바쁜데 거기에 요즘 AI 디지털 교과서 때문에 연수가 좀 많습니까? 그 상황에서 최소 15차시, 최대 15차시 연수가 들어온다는데 친절할 수 있는 선생님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 태도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학교에 지금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일입니다. 일예로 들어드리면 우리가 지금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연수가 필요한 이유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에 들어오기 때문이 아니라 2022 개정 교육과정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디지털이 소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개념 기반 학습과 과정 중심 평가는 디지털 기반이 아니고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아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문학의 조예가 깊으시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디지털 전환이 대세인 것은 알겠으나 공감 자체는 크게 못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학교 이거 다 한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라는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디 3인에게 질문이 되게 많으셨고 저희 코디 3인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코디를 여러 군데 나갔지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경우는 처음 봤었습니다. 과정중심 평가에서 매 차시마다 나오는 수많은 평가 자료를 디지털이 기반이 아니고서는 기록과 분석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개념 기반 학습에서도 디지털 기반으로의 장점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반 아이들의 예를 들었는데요.
디지털 기반 변화에 따라 창작 능력 향상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키보드를 사주고 자판 연습을 시켰더니 학생들의 창작 욕구가 자극되어 인터넷 기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 많은 기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마지막에 태블릿에 꼭 키보드를 사주어야 학생들이 컨텐츠 컨슈머가 아니라 프로슈머가 될 수 있다는 저의 말씀에 크게 공감하시면서 디지털 전환에 공감하시고 우호적인 태도로 바뀌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코디네이터 3인의 질의응답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이 이 연수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준비를 해가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릅니다. 저도 문학에 관한 질문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프로슈머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T가 아니라 F의 마인드로 듣고 싶지 않아. 왜 못 알아듣지? 이거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요즘 소통 방식이죠. 사실 컨설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디지털 기반 전환에 따른 연수를 들을 것을 권하러 가고 이 연수 계획을 짜주러 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다친 마음을 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예능에서 본 말 중 제일 공감하는 말이 방시혁 씨가 말한 사람이 논리로 설득이 돼 였습니다. 사람은 논리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생님 이 연수가 지금 당장 필요하고 최고의 강사님들을 섭외해서 강의를 할 것이고 뭐 어떻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 많은 업무와 연수에 지친 선생님들에게 논리로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고 게다가 몇 달 남지 않은 연말 상황에서 이미 꽉 차 있는 스케줄에 이 연수를 밀어넣는 게 부담이 되실지를 공감해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연수가 꽤나 도움이 되고 내년에 급변하는 한국 교육에서 필요한 연수이지만 연수 자체는 말랑말랑하게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맛있는 다과와 식사를 제공드리겠다 같은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학교를 위한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챗GPT에게 전문가 집단이 있는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그려준 그림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페이지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연수가 아닌 코디네이터가 있는 연수를 진행하는 이유는 학교에 정말 필요한 연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좋은 강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서 사업단과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학교에 강사를 배정함에 있어 내가 아는 사람, 우리 연구의 후배 이런 분들 말고 정말 학교에서 원하는 강의를 위한 강사님을 섭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강사님을 섭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사업단별로 가지고 있는 강사 인력풀의 정리와 공유입니다. 코디네이터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닌 적재적소에 맞는 강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사업단 내에 어떤 강사님이 계신지, 그 강사님의 강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남대 사업단의 경우 이 문제를 굉장히 고심하였고 이를 잘 정리하여 코디네이터에게 이름을 가린 블라인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맞는 강사님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충남대 사업단에서 그 노션 페이지에 강사를 공유를 했는데 이름을 전부 다 삭제를 한 걸 보고 굉장히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블라인드를 통해서 학교에 필요한 분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부모 연수, 학생 대상 수업, 이게 이번에 필수로 들어왔죠. 관리자를 위한 리더십 연수의 경우 일반 교사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학부모 연수와 학생 대상 수업의 경우 오전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학교의 수업을 빼고 가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부모가 아무리 관내에서 유명하시고 잘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교사의 강의를 학부모 교육에서 원할까요? 보통은 꽤 유명한 분이 오시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담당한 아이초등학교 경우에도 모 대학교 광영재 원장님을 섭외하였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학생 수업의 경우에도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요즘 딥페이크 관련 교육을 하기를 교육청에서 공문이 오기 때문에 현직 경찰이나 경찰대 출강 나가시는 강사님들을 섭외하여서 딥페이크 관련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리더십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창의재단에서 리더십 연수를 필수로 넣은 것을 보고 우리 보고 교장 선생님에게 리더십 연수를 하라고? 라는 반응이 했습니다. 어떻게 일반 교원이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그것도 리더십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역 역시 리더십 분야는 전문 강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의 섭외는 사업단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코디들이 무슨 인맥으로 이런 분들을 섭외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이런 인맥들을 잘 관리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잘 제공해 주시고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잘 선택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심층 면담을 다녀오시면 심층 면담 기록지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뭐 크게 저희 이 기록지에서 크게 볼 만한 내용은 없지만 보시면은 교장 선생님의 코멘트 중에서 코디네이터 위주 강의를 기대하신다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지만 저희 코디네이터 3인이 1시간 남짓의 심층 면담 중에 교장 선생님의 신뢰를 꽤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뢰를 얻는 심층 면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층 면담 때 운영 담당자나 코디네이터 한 분이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와가지고 쓰려고 하면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업무의 효율화를 이용해서 챗 GPT의 회의 녹음 정리 기능을 쓰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심층 면담 기록지를 바탕으로 연수 계획서를 작성하고 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층 면담은 사실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부장 선생님, 그리고 그 외 선생님들과 관계를 잘 맺으시고 그리고 연수를 계획하고 이런 과정이 심층 면담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심층 면담 과정에서 몇 개의 과정을 더 추가로 넣기도 했거든요. 아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만 넣었었습니다, 원래는. 하지만 심층 면담을 통해서 신뢰를 얻었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과정을 더 추가로 넣어도 흔쾌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선생님들도 성공적인 심층 면담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든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정말 사심 없이 대상 학교를 위해서 연수를 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우리는 항상 대상 학교를 위한 연수를 짜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 학교도 강사 명단 보면은 바로 압니다.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대상 학교에 제공한 순간 대상 학교의 의구심과 물음표는 어느 정도의 느낌표로 바뀌게 될 겁니다. 뻔하디 뻔한 교육청에서 많이 하시는 분, 익숙한 분 제공하면은 대상 학교도 그냥 이것도 또한 뻔한 연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강사 섭외에 그리고 강사 배치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